전개하다. 항일, 일본에 대항한다는 거잖아. 그죠? 1920년대의 다양한 민족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1920년대. 그리고 신간회라는, 전에 그 신민회라고 기억납니까? 국권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거 아니야. 그거랑 달라. 하여튼 요거 신간회가 창립되는 배경과 그 활동을 이야기할 수 있다. 1920년대 항일운동에 여기 옆에 보니까 조선물산, 조선에서 생산한 물건 말하는 거지? 형평사, 뭐지? 평형, 균형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균형, 평등, 신간회 결성, 광주 학생 항일운동 등이 2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민족운동들입니다. 이걸 써오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서양에서의 사건인데요. 1914년부터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1년 신해혁명으로 중국이 건국이 돼요. 우리나라는 1910년에 나라가 그만 넘어가고 말죠. 요 사건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8년 동안 있었다는 그 시기 즈음에 그 영향으로 또 있잖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있었잖아. 요걸 배경으로 생각하고 또 러시아 혁명, 요거는 흔히 말해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거든요. 요 두 개가 비슷하게 일어나는 1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일어나는 요 사건들을 배경으로 놓고 우리나라의 운동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셨죠?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더라? 그리고 이때 어디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그 혁명은 어떤 혁명이었다고? 그리고 이때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뭘 주장했다고요? 네. 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즉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막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자, 첫 번째 3.1운동 이후 현실에 눈을 뜬 각 층은 민족운동을 전개했고요. 그 중에 1920년대 초 민족의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물산 장려운동이 평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토산품, 즉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거였는데요. 근데 사실은 일본은 계속해서 방해를 당연히 하는 거고요. 또한 여기 옆에 보면 자본가들의 이익, 즉 사장님만 좋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만들이 사실은 나오면서 잘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방해가 막대했죠. 또한 민립 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고등교육기관이 없었어. 조선의 대학이 없었어. 그래서 전부 다 어때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됐거든요. 일본 유학만 그래야 대학이 가능했어.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조선에서 설립하려고 막 했었어요. 물론 일제의 탄압으로 역시 실패하고 말고요. 나중에 1930년대에 들어서 경성제국대학 캠퍼스가 결국에는 조선 민족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서울의 제국대학을 1930년대에 겨우 만들게 됩니다. 울지 않으면 밥은 주지 않아요. 자, 다음 뒤에 넘어가서 다양한 사회운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핵심 요약인데 그냥 이거는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농민운동, 노동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일어나는데요. 자, 1920년대 초 특히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지? 1918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혁명이 있었다고 17년이었구나. 미안합니다. 17년에 19년 아니야? 이때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간단히 말하면 공산주의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혁명의 영향을 받게 돼요. 특히나 이 러시아는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하고 좀 다르게 자기네 사상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약소국들의, 즉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또 지원해줬습니다. 돈도 주고. 약소국가의 식민지 독립을 막 도와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확 불이 붙었겠어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 민족운동가들도 이 각 사회주의 사상을 빠르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야. 이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농민운동은 당연히 소작료를 좀 내려달라, 그런 소작쟁이가 핵심일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치, 돈 좀 더 줘라, 너무 더럽다, 왜 일본만 돈 더 주냐,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요. 얼마 전에 바로 어린이날이었을 건데, 그치? 그때 있었던 이런 소파 방정환 선생, 어린이라는 호칭을 처음 만들었어. 그죠?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뭐 블라블라 이런 운동을 천도교의 방정환 선생이 전개했던 겁니다. 천도교? 동학이었지, 그 옛날 이름이. 자, 형평운동. 여기서는 평등을 생각하면 돼. 즉, 이 백정들이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형평운동을 전개했던 거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이 시기에 전개가 되었던 것은, 그렇죠, 러시아에서 있었던 그 혁명, 왜 이러지? 러시아 혁명에 따른 그 공산주의의 확대, 그 영향을 직접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또 한 번의 만세운동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께서도 또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때 6월 10일의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또한 확대가 되지만 이때는 3.1운동만큼은 되지를 못해. 일본 애들이 또 당하겠어 있겠죠, 센진? 했던 거죠. 단단히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의 운동이 또 한 번 있었다는 점 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합쳐서 따단 신간회가 창립이 됩니다. 자, 신간회 창립 먼저 살펴볼까요? 신간회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누어져 있었어. 여기는 이를테면 뭐 윌슨, 미국 이쪽 편이고, 이쪽은 레닌,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상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요. 이것을 둘이 연합을 해서 신간회를 결성하면서 그것을 좀 통합해보자라는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여성단체 중에서 근우회라는 여성단체가 결성이 되기도 해요. 자매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신간회가 여러 노력을 했고요. 특히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고 여러 사회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역시 일제의 방해로 해산이 되고 말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광주 학생 운동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그 사건은 뭐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일본 학생만을 편들자 광주 지역에 뜨거운 피를 가진 학생들이 열 받아 불었어. 네, 그래갖고 이 민족차별 중지하고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하고 이런 일제 타도 등을 주장하는 대규모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신간회가 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3.1운동 이후 일어난 최대의 항일 민족운동이었죠. 그런데 도움을 주려고 했던 신간회를 일본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해산당하고 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고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는 점, 실패했지만 또 싸우고 무너졌지만 또 싸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징하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투쟁. 이거 홍콩 감자.